2022학년도 2월 평가원 기출부터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 A, B, C는 충격력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라켓을 공으로 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켓을 공으로 치는 게 왜 충격력과 관련되냐. 자, 라켓을 공을 치게 되면 공은 이렇게 오다가 라켓에 맞아서 다시 이렇게 튕기죠. 그럼 이 튕기는 순간에 충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격력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 공의 운동량이 바뀌게 되고 운동 방향도 똑같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 받는 충격량이 더 커진다. 자,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한다는 소리는 공의 속도 변화를 더 크게 해준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면 공의 속도 변화가 커진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가 커진다. 운동량의 변화가 커진다는 것은 충격량이 커진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자,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자, 에어백은 어떤 원리로 이제 이 탑승자를 보호할까요? 에어백은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충격량은 일정한데 F가 아니라 I는 F 델타 T, 즉 충격량은 충격력과 충돌 시간을 곱해줌으로써 나오는 건데, 이 I에 대한 충격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힘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백은 탑승자의 이제 충돌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자, 디귿 C에서 활시위를 더 당긴대요. 더 당긴다는 것은 이 화살이 이 활시위를 떠나는 순간에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의 속력을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활시위를 더 당긴다는 소리는 그만큼 초기에 힘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놓을 때 이 줄에 대해서 이렇게 활이 있으면 이 줄이 있죠. 이 줄이 더 많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게 이 화살에 주는 힘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운동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그림과 같이 기중기의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등속도라는 거 하는 것은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0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가속도가 0이면 힘은, 그러니까 이제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은 얼마다?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입니다. 자, 이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인데 보통 작용-반작용 관계를 따질 때는 A가 B를 당긴다가 있고 B가 A를 당긴다. 자, 보통 생각할 때 작용 반작용은 이 A와 B가 서로 반대가 돼주면, 그러니까 요 둘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예요.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죠. 그러면
둘의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가 돼주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이 상자가 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상자가 있고 여기에 B랑 A가 있어요. 근데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이 상자와, 그러니까 이 물질 A와 이 B라는 물질을 모두 받쳐야 되기 때문에 M이라는 질량 그리고 EM이라는 질량을 모두 다 견뎌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이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 이 힘은 총 3mg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게 A가 B를 누르는 힘이다. A가 B를 누르는 힘. A가 B를 누르는 힘은 A가 그냥 단순하게 중력에 의해서 B를 누르는 것밖에 없겠죠. 따라서 A가 B를 누르는 힘은 mg겠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배? 3배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자,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 B가 있대요. 근데 이 둘의 크기, 가속도 방향과 크기와 방향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또 이제 이 가정이 맞는 가정이 될 건데, 이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다는 것은 B의 속력이 늘어나면 A의 속력은 감소해야 한다 라는 것과 B의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 A의 속력은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요걸 안 쓰고 요걸 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제 A의 Q에서의 속력을 V1, B의 Q에서의 속력을 V2라고 잡을 건데 V2가 2V보다 커질 거고 V1은 V보단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L이고 여기는 3L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A의 입장에서 봅시다. A의 입장에서 A의 P에서 Q까지 가는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은 V1 플러스 V의 2가 될 거예요. 평균 속력.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그죠? V2 플러스 2V를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A가 P에서 Q로 가는 거, 그리고 B가 R에서 Q까지 가는 이 시간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을 T라고 잡겠습니다. Q까지 도착, Q의 도착 시간. 그러면 A의 입장에서 2분의 V1 플러스 V의 T를 곱한 값은 L이 될 것이고 2분의 V2 플러스 2V의 T를 곱한 값은 3L이 되겠죠. 왜냐하면 속력의 시간을 곱한 값은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 식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같다라고 그랬죠. 가속도의 단순 크기로 생각을 합시다. 가속도의 크기. 왜냐면 방향성까지 따져버리면 부호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크기로 비교를 해주면 일단 A의 입장에서는 V에서 V1을 빼주고 T로 나눈 값은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B는 V2가 더 크니까 V2에서 2V를 빼주고 T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값은 항상 동일해야 한다. 왜냐? 문제 자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요것과 요 식을 써서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냐? v1이 2분의 1 v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풀었기 때문에 v1은 2분의 1 v다 라고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v1에 대한 값을 어디다 넣을 거냐? v1에 대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3v 곱하기 t는 l이다. 따라서 t에 대한 값은 3v분의 4l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디다 넣을 거냐? 이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왜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A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의 가속도 크기는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v-2분의 1 v를 t로 나눠주는 값 하면 4l 분의, 이제 여기는 2분의 1 v가 될 거고 3v가 될 거니까 8l분의 3v제곱, 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13번. 13번에 보면 13번은 먼저 이 전체 물체가 봤을 때 A1의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A, B, C, D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속도가 얼마다? A1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실 P를 끊었다. 결국에는 A, B, D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연결이 되었더니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왜냐? A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뭘 끊었죠? Q를 끊었죠. Q는 여기를 끊었다는 거야. 이렇게 끊었다는 건데, 그러면 A와 B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랬더니 가속도가 얼마다? 가속도가 A2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만약에 A, B, D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P를 끄는 후에 C와 Q를 끄는 후에 D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다 라고 돼 있으면 얘 쪽으로 가속도가 뭐 G'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G'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따지면 C에서의 힘, 그러니까 C로부터 만들어지는 힘은, 만약에 여기서 EF라고 하면 D에서 만들어지는 힘은 F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얘가 EF고 얘가 F면 얘는 얼마겠어요? 얘 B에서 일어나는 거, B에서 일어나는 거는 3F겠죠. 왜냐하면 C랑 B는 지금 현재 같은 빗면상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동일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F, 3F로 각각 나눠질 거고, 지금 EF, 3F로 나눠졌는데 A, B, D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지금 A의 가속도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가 끊어짐으로써 B 쪽으로 3F, D 쪽으로 F가 작용하는데 가속도가 0이라는 거, 즉 R자임이 0이라는 소리는 이 A 쪽으로 이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줘야 전체 3F, 왼쪽 3F, 오른쪽 3F가 돼서 힘이 전체 0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EF를 찾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1번을 확인해보면 A, B, C, D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속도가 A1이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제 필요 없죠. 자, 이쪽 OF, 이쪽 3F. 그러면
전체 R자임을 따져보면 왼쪽으로 EF. 근데 이 EF의 힘으로 얼마의 질량을 당겨야 된다? 4, 3, 2, 1 총 10m만큼을 당겨야 된다. A1의 가속도로. 따라서 A1은 5m분의 F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자, A, B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즉 얘네를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얘가 필요 없어. 이제 이거 없고. 그러면 이쪽 얼마? 3F. 이쪽 얼마? 2F. 그럼 전체 R자임 얼마? 왼쪽으로 F. 근데 A의 질량 얼마? A 질량 4M. A 질량 4M, B 질량 3M이기 때문에 F의 힘으로 7M을 A2의 가속도로 끌어야 된다. 따라서 A2는 얼마다? A2는 7M분의 F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A2분의 A1입니다. 그러면 A2분의 A1을 해주면 5분의 7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문제예요. 17번. 17번은 요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용되는 실험인데,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죠. A,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움직이고 B의 속력은 4m/s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2초일 때 B, C 사이 거리가 0이 됐죠. 그렇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B와 C가 충돌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가 4초일 때 이 BC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꺾였죠. 그렇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A와 B가 충돌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이제 다른 외력이 없기 때문에 외력이 없다. 따라서 운동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0에서 2초까지 BC 사이 거리가 12에서 0으로 줄었다는 것은 6m/s의 속도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자,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B와 C가 충돌하기 전에는 C의 속력은 마이너스 2m/s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B가 이쪽으로 4, C가 이쪽으로 2. 자, 그리고 A와 C가 같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초기 속력이 2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에서 4초 사이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1초에 얼마씩 멀어지죠? 2의 8이니까 1초에 그쵸, 4m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4m/s의 속력으로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C 속도를 B가 이렇게 갈 거고, 이제 C 속도를 VC'이다 라고 해주면 B의 속도는 VC-4가 되겠죠. 왜냐면 이건 이제 상대속도 개념이에요. 상대속도. 따라서 운동량이 총합이 보존되기 때문에 2 곱하기 VB'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4, 그러니까 요거랑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게 초기, 이 값은 2 곱하기 VB', 즉 VC'-4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VC'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충돌하고 나서는 C는 이렇게 갈 거고 B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VC'에 대한 값은 3m/s다. 즉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가 이쪽으로 1만큼, C는 이쪽으로 3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초 이후 3초에 6m 늘어났어요.
그러면 1초에 2m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B의 속도는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B의 속도는 이쪽으로 1이다. 왜냐면 둘의 상대 속도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얘 3 곱하기 2, 즉 A쪽에서 3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VA'. VA'은 충돌 후에 A의 속력.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1 하면 VA'에 대한 값은 3분의 2 m/s다 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따져주면 우선 0에서 4초 때까지는 A의 속력은 2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4초까지는 2로 일정. 그리고 4초 이후로부터 3초간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총 10m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 20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 B를 용수를 양 끝에 접촉해서 놓았대요. 그래서 D만큼 압축시켰더니 동시에 해서 A는 여기, B는 여기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한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그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 이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d 제곱이고, 이 값은 자, 구간 2에서 지금 여기서 정지했고, 이 정지한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구간에서의 길이 보면, 자, 기억 보면 K는 얼마냐 라고 돼 있죠. 야, 저 용수철에서 분리되기 전에 A와 B는 정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이제 분리가 된 후에 이쪽 속도와 이쪽 속도가 둘의 이제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근데 질량이 얘가 2m이고 얘가 m이니까 여기서 속력을 2V, 이 속력을 V라고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kd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 곱하기 4V제곱, 즉 3mV제곱. 운동 에너지가 이제 탄성력에 미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따라서 K에 대한 값은 D제곱분의 6mV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V는 높이까지 올라가죠. 보면 2분의 1에 2m의 V제곱은 2mgh가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2gh. 그러니까 이제 V제곱은 2gh. 따라서 D제곱분의 12mgh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니은 2분의 h를 지날 때 속력은 B가 A의 루트 6V이다. 자, 일단 A가 2분의 h를 지날 때 속력을 VA라고 해봅시다. 2분의 h를 지날 때 A의 속력을 VA. 그러면 2분의 1에 2m 곱하기 VA 제곱은 2mgh, 위치 에너지의 차이, 2m의 g의 2분의 h, 즉 mgh랑 같기 때문에 VA에 대한 값은 루트 GH다. 그리고 반대로 이 2분의 h를 지날 때의 B의 속력을 VB라고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죠? 요걸 다 가져야 되니까 4mgh 겠죠? 왜냐? 얘가 지금 mv 제곱이 2mgh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2mv 제곱이기 때문에 4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4mgh 마이너스 mg에 2분의 h가 2분의 1의 m v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vb에 대한 값은 루트 7gh가 되기 때문에 루트 6배가 아닌 루트 7배가 될 거고, 마찰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3mgh다. 자, b가 지금 현재 여기서 4mgh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3mgh를 가지고 나머지 정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차이 mgh만큼은 이 구간 1, 2 마찰에 의한 위치 에너지 때문에 감소한 거죠. 따라서 2분의 3mgh가 아니라 단순히 mgh 감소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